정부 여당에서 지금 강남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7월 28일 오늘 낮 12시경에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먼저 발표했던 안인데 이틀 전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게 수용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8월 4일 날 확정된 발표를 하겠다고 오늘 신문에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남 재건축의 용적률을 상향해 줄 때 지금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또 국민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걸 여기서 얻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점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논점에 대해서 지금 명경 선생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여기에 오늘 7월 28일 낮 12시경쯤에 나왔습니다. 낮 12시경쯤에 나왔고 8월 4일 날 세법 처리를 해놓고 발표하겠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서울경제신문에서 일반 주거지역의 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도 최대 2배로 즉 800%까지 허용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 보도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의 후속 기사로 오늘 그 낮 12시경에 지금 강남도 재건축 용적률 상향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서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내 택지의 용적률 상향, 이게 바로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이 약 2천만 가구, 1,900만 가구쯤 될 겁니다. 1,900만 가구쯤 되는데 대한민국의 그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배만 상향을 해주더라도 앞으로 추가로 1,900만 가구, 약 2천만 가구가 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아파트매도 약 1,000만 가구가 되는데 그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2배로 올려주게 되게 되면은 아파트가 2배로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 규제만 합리적으로 국민경제를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재조정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주택 부족 없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20세 넘은 사람은 전부 다 1인 1주택에서 뭐 영구 임대주택이든 자기주택이든 20세 이상 된 성인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살 수 있는 집을 현재 있는 택지만으로도 충분하게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민주당이 재건축을 허용해 주게 되게 되면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집값 폭등은 서민경제나 무주택자한테는 유익하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재건축을 못하게 한다. 이 고집 3년 피우다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사단을 낸 겁니다. 또 기사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지금 뭐 많은 의견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참고로 제가 뒷페이지에서 정답을 알려드릴 텐데 참고로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현재 재건축 규제를 이 틀 안에서 유지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자, 재건축을 시켜주게 되게 되면은 집값이 폭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주인들한테 이익이 된다 하는 이 개념과 이 발상,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여기서 해결책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뭐 시민단체나
시장이 언론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문가라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어떤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언론 방송에서 지금 전문가라고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요. 우선 부동산의 국민경제적 정확한 논리와 이론, 그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경제적 부동산의 논리와 이론, 그거 정립돼서 갖고 있는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고요. 자기 언론 방송에 이름자 내가지고 그거 국민들한테 현혹시켜가지고 자기 그 컨설팅 사업 해먹고 강의 사업 해먹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일반 장사꾼들이에요. 어떤 정확한 국민경제적 부동산 논리나 이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 부동산의 공법과 부동산 법률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합치게 되면 4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법률 현상이라서 법률 조문에서 모든 경제적 현상이 만들어져요. 오늘날 부동산 문제는 전부 다 부동산 법률의 문제입니다. 그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 가격을 만들고 미래가치를 만들고 시장 수급을 만드는데 부동산 법률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엔. 명경선생 김점수만 혼자서 30년을 연구해가지고 22년 동안 국민들한테 강의를 하고 전파돼갖고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전문가를 배출시킨 거예요. 22년 동안.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1년 과정으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1%도 없어요. 부동산 법률을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 건축을 잘 알아야 돼요. 건축을 모르면요,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땅 자체를 갖고는 부동산이라고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건물이 얹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동산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 문제지 맨땅 문제가 아니죠. 건축을 알아야 되는데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건축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그러고 다녀요. 시중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그저 시장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가지고 벌어지는 현상 가지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편집하고 짜집게 가지고 진짜 의견을 내는 그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정확한 국민경제적 이론적 틀도 없는 사람들이고 부동산 법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건축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입만 가지고 요것저것 내용,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갖다가 편집해가지고 말을 담그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 수준이나 그 수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듣고는 해답을 못 찾아요. 민주당, 김진표 의원, 당신이 그 전문가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런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는 답변이 안 나와요, 해답이. 내가 지금부터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을 하려면요, 5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5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해야 됩니다. 5마리 토끼가 뭐냐? 첫 번째 토끼가 전 국민을 위한 충분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충분한 임대주택, 지금 대한민국 약 2천만 가구 정도 주택 있죠. 여기다가 새로 1,000만 가구나 1,200만 가구만 더 얹어지게 되면은 약 3천만에서 3,200만 가구가 되죠. 그러면 성인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의 뭐 결혼을 해갖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결혼한 부부는 한 채면 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한 채면 되니까 5천만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총 주택수가 3천만 가구에서 3,200만 가구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주택 문제는 영원히 없어요.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이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이건 이미 서울시가 해답을 내놨어요. 이틀 전에.
주거지역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갖고 재건축을 할 때 800% 하면 된다. 이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두 번째. 근데 뭐 당정에서 뭐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갖다 조정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은 뭐 400%하고 어느 지역은 500%하고 어느 지역 600%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게 되면 또 주택 부족한 지역이 또 생겨요.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해답을 찾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자기 사유재산, 토지를 내놔가지고 이 충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유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기 토지 지분을. 그러면 이 사유재산을 내놓는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소유자한테도 충분한 보상과 그 동기가 부여됩니다. 내놓고 싶은 동기. 지금처럼 주택 소유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어떻게 뭐 재건축 용적률 상향해가지고 재건축하자 이러면 주택 소유자 응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보상과 정신적 동기가 부여돼야 된다고요. 충분한 보상과 정신적 동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아파트 소유자와 재건축 조합원들이 전부 다 재건축을 응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대한민국은 주택 공급량이 1000만 세대 이상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되게 되면 매매주택,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되게 되면 주택 가격이 못 올라갑니다.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겠다는 심리적 그 상황이 발동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죠. 새집도 충분히 앞으로 공급된다 하게 되면 새집 가격도 못 올라갑니다. 이게 두 번째 토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끼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최소 120년에서 200년을 쓸 수 있는 120년에서 200년짜리 수명을 가진 아파트를 건설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느냐. 120년은요. 지금 철골 콘크리트로 구조를 하게 되면 120년에서 150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세멘트보다도 더 싼 가격의 슈퍼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슈퍼 콘크리트를 쓰게 되게 되면 건축물 수명이 약 200년 쓸 수 있습니다. 200년. 친환경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철골 콘크리트나 슈퍼 콘크리트로 써가지고 120년에서 200년짜리 수명의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영구히 대한민국에서 주택 부족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수명이 긴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공간이 기본적인 구조의 골조, 기본적인 골조 외에는 공간을 가변형으로 언제나 바꿔 쓸 수 있는 공간 가변형 설계를 최대한 반영시켜서 해야 됩니다.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과 벽을 최소화해가지고 공간 가변형으로 방을 2개로 3개로 뭐 1개로 공간을 텄다 뭐 또 막았다 공간 가변형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120년 200년 동안 다시 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0년 200년짜리 아파트를 지으려면 배관 있죠. 배관이 교체가 쉽게끔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하층 같은 데서는 배관 다 노출시켜 놓으면 되고요. 상부 있죠. 상부 쪽에는 배관을 아주 자연스럽고 멋진 방법으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자연스럽고 멋진 방법으로. 아니면 배관 뚜껑을 덮개를 이쁘게 하든지 해가지고 배관이 언제든지 30-40년 간격으로 20-30년 간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배관 교체가 쉽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으면 안 됩니다. 배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마리 토끼는 120년에서 200년 쓸 수 있는 철골 콘크리트 아파트나 슈퍼 콘크리트 아파트를 건설해야 된다. 슈퍼 콘크리트 공급량이 충분하다 보면 철골을 할 필요가 없다. 철골보다도 슈퍼 콘크리트가 수명이 2배 더 길고 공사비는 절반 이하다. 그 다음에 공간 가변형으로 100년, 200년 쓰려면 그 구조를 지탱하는 구조 내력벽을 최소화해가지고 공간 가변형 설계를 하거나 그저 기둥 설계를 해야 된다. 벽체 설계 가지고 기둥 설계로 공간 가변형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배관은 교체가 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지하 부분은 그냥 노출시키면 되고 지상 부분은 노출을 아름답게 시키는 방법 아니면 노출된 부분은 덮개를 넣는 방법으로 해야지 배관을 콘크리트 속에 묻는 방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논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전 국민은 충분한 주택량에서 더 이상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 폭등하는 그런 고통을 안 겪어도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토끼입니다. 다음 네 번째 토끼입니다. 재건축 활성화로 5% 중성장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30년 동안 매일 대한민국 모든 도시를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단지도 원하면 용적률 2배를 줘가지고 재건축하게 해갖고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30년 동안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해가지고 30년 동안 재건축 활성화로 5% 성장하는 중성장 기도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모든 저 도시를 전부 다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새 주택으로 새로 다 공급해주는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재건축이 활성화돼야 되죠. 활성화되려면은 현재 주택 소유자가 100%가 전부 다가 원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도록 그런 충분한 보상과 동기가 부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보상과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우리가 공공방식으로 해가지고 너가 재산 다 뺏어갖고 임대아파트 늘리고 너한테는 뭐 별로 소유자한테 해주는 거 없어 이런 식 같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활성화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단독 대한민국 모든 주거지역 도시 전체 면적의 60%가 주거지역입니다. 60% 주거지역의 모든 소유자가 전부 다 재건축할 수 있도록 문을 확 개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중성장 경제를 구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토끼입니다. 다섯 번째 토끼입니다. 자, 재건축을 할 때는요, 이제는 저건폐율 설계로 최대 건폐율 3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땅의 70%는 그저 맨 땅이 되는 거죠. 최대 건폐율 30%, 그리고 70%는 공제가 되는 거죠. 그 공제는 전부 다 지상 공원화 시켜야 됩니다. 지상 공원화 시키고 지하는 5층, 6층까지 전부 다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저건폐율 설계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의 전체 도시 면적이 한 60%가 주거지역 땅이니까 전체 60% 주거지역 땅에 70%, 30%만 건폐율 적용하게 되게 되면 60%니까 66에 36. 대한민국 전체 도시 면적, 전체 면적의 36%가 공원이 되는 겁니다. 공원. 물론 아파트 단지 안에 땅이 공원화 된다고 해가지고 일반인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더라도 그 땅이 전부 다 녹지가 되게 되게 되면 그린벨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공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도시 전체가 지금 공원이 부족한데 대한민국 도시 면적 전체 면적의 36%가 이렇게 저건폐율 설계로 재건축을 시키게 되면 전체가 공원이 되는 거예요. 공원. 그리고 친환경 도시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대한민국 도시를 전부 다 친환경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요. 도시 면적의 3분의 1을 전부 다 공원화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5가지입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얻어야 될 5가지. 자, 그러면 보통 1번은 서울시에서 이틀 전에 해답을 내놨고, 2번은 뭐 건축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들을 얘기고, 3번 저건폐율도 하면 되니까 알아들을 얘기고, 재건축 활성화도 알아들을 얘기니까 남은 게 요거네요. 재건축 조합은 지금 주택 소유자한테 충분한 보상과 동기가 부여야 된다. 전 국민이 주택 소유자 전부 다가 재건축하려고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요 안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머리로 안 되면 명경선생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게 되면 퍼펙트한 안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다가 못 풀면은 해법을 명경선생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말 국민경제를 위해서 완벽한 해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모든 국민이 살집 걱정 없는 세상, 꿈의 주거복지가 실현된 사회 곧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이 말 못 알아듣고 채택 안 하면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어차피 권력을 10년 못 갑니다. 건불 10년. 이번에 주택시장 문제 해결 못하게 되게 되면 차기나 차차기 중으로 이번 민주당 정부나 좌파 정부는 막을 내립니다. 이번 정부가 말기 못 알아들으면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 정권 바뀌어가지고 100%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뭐 2번, 3번, 4번은 누구나 알아들을 말이니까 이제 제가 다 알려드렸고 1번은 서울시가 요 해답을 스스로 찾아냈고 4가지 해결됐습니다. 요 5가지 요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요것만.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강의입니다. 정부와 재건축 조합의 알립니다. 서울시에서 전국민 주거복지의 올바른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요 강의 이틀 전에 올렸던 강의니까 요 강의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꼭 열어보십시오. 요 강의 다 무료입니다. 열어보시고요. 요 강의는 무료 강의가 아니고 유료 강의입니다. 요 강의는 시장 친화적 주택 공개념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들입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8월 4일날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다니까 무슨 안을 어떻게 발표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거기 전문가 한 명도 없는 전부 다 아마추어밖에 없고 사이비밖에 없죠. 정부 여당 안에도. 공무원들이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내가 방법을 찾내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위에 정치권에서 그냥 틀 딱 줘놓고 그 틀 안에서 찾내라 이러니까 저 공무원들도 못 찾아내죠. 국토부 공무원들도. 그리고 시중에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들을 봤자 거기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이비들이에요. 입만 가지고 떠들면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건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경력하고 다 조회해 보세요. 이것저것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 편집해가지고 신문 기사 보고 그러다가 지금 말로 이렇게 편집해서 얹는 애들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거 없어요. 걔들은 그래갖고 언론 프로 해가지고 언론 방송에 돈 좀 주고 출연해가지고 지 이름 팔아먹어가지고 책 팔아먹고 강의 팔아먹으면서 하는 장사꾼들이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김진표 씨 알겠어요? 이해찬 씨 알겠어요? 국무총리가 뭐 2, 3주 전에 뭐 몰래 전문가를 불러갖고 정세균 총리가 뭐 대담을 했다고요. 거기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전문가인지 안 전문가인지 구별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야 도대체. 거기 다 사기꾼 날라리들이에요. 전문가 없어요 거기. 부동산 공법도 다 모르고 부동산 경제도 모르고요. 국면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경제적 이론과 틀과 바탕이 없는 애들이에요. 건축도 전혀 모르고 경험도 없어요. 입만 가지고 떠드는 애들이에요. 입만 가지고. 명경시대 교육한 내용 훔쳐가지고 지가 거다가 지적 재산권 안 가지게끔 편집해가지고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8월 4일날 또 보겠습니다.